네, 안녕하세요. 오테르마입니다. 네, 이제 저의 휴가도 다 끝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복귀를 하게 됩니다. 쉬는 동안에 딱히 뭘 한 것도 없고 휴식을 취하는데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 생활 속 루틴을 다시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이제 2달이나 벌써 지나고 10달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25년 계획을 하신 것들도 벌써 6분의 1이 지났다는 걸 명심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2025년 나머지 10달 동안 이루고자 했던 걸 다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좀 아쉽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저번 주에 이어서 작년 동경 게임마켓과는 상관없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록슬레이의 로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발음으로 하자면 록슬리가 되겠습니다. 록슬리의 로빈 이라는 게임이 되겠죠. 로빈은 로빈 훗을 얘기하는 거죠. 로빈 훗. 영국판 의적, 홍길동 같은 존재죠. 다들 많이 아시는 이미지는 혹시 사과를 머리 위에 놓고 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로빈 훗이 아니라 그거는 빌헬름 텔입니다. 빌헬름 텔. 네, 저도 좀 헷갈립니다. 로빈 후드가 쏜 것 같기도 한데 로빈 후드는 그런 건 안 하고 의적 활동만 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 여러모로 홍길동하고 좀 비슷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얄팍한 지식만 알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그렇게 해서 록슬리의 로빈, 두 의적의 도둑 경쟁, 도둑질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경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베 로젠버그 분이 만든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은 보시면은 8살 이상을 추천하고 있고요. 2명 전용입니다. 2인 전용 게임이고 15분에서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임 플레이 시간은 재미있으면 조금 더 길게 즐길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2명에서 하기에는 적절한 볼륨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누군가요 이게? 누가 로빈 후드? 남자죠. 로빈 후드는 이미지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일러스트가 여러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던가 숲속에서 결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무슨 축제 같은 데서 활을 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든지 그건 뭔가요? 뭔가 이렇게 숨어있네요.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건가? 여튼 이렇게 박스 아트도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좀 시끄럽네요. 전체 게임의 분위기는 이런 식이고요. 개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심왕은 한국어로 치면은 사자왕입니다. 리처드 1세 영국에 있는 영국 왕입니다. 영국 왕. 사자왕으로 하겠습니다. 사자왕이 동방에서의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니까 십자군으로부터 귀국 중에 포로로 잡힌 겁니다. 네, 귀국 중에 포로로 잡히고 난 다음에 혼돈의 시대가 영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록슬리 성에선 영지를 몰수당했던 후계자들이 무법자가 되어 왕의 사자왕이죠. 왕의 몸값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왕의 몸값을 모으기 위해 유복한 노르만인 바이킹 쪽 사람이죠. 영국 역사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유복한 그러니까 잘 사는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복한 노르만인들의 영주를 습격해서 결국엔 영국의 평화와 정의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을 달성한 자는 음유 시인에 의해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어판은 합의 재편에서 했네요. 그러면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면은 설명서가 써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선량하고 공정한 리처드 왕 사자왕이 십자군으로부터 귀국 중에 포로가 된 이후 도중까지만 갔구나. 혼돈의 시대가 영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왕은 모국에 있는 충실한 신봉자들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리처드의 타락한 동생 존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신의가 두터운 앵글로색슨 인의 고관이라고 하는데 고위 간부를 배제시키고 노르만인의 신복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록슬레이 성에선 성주인 로버트 록슬레이가 성지죠? 성지순례할 때 성지인데 그 성지에서 죽은 다음에 정통 후계자, 실제 후계자들은 영지를 몰수당했습니다.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성을 떠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을 하고 지금은 노팅엄의 보안관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들은 무법자로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복한 노르만인의 영주로부터 도둑질을 해서 리차드 왕을 위한 몸값을 조금씩 모아서 결국 영국의 평화와 정의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값을 모은 사람은 역사책에 이름을 남겨 전설이 되어 음유시인들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로빈 후드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로빈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로빈 말이라고는 하는데 도둑질을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체스의 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체스의 말과 좀 비슷하나요? 네. 말이 이렇게 백마부대의 말 같네요. 백마부대의 말을 연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빨간색과 파란색 말이 각각 2인용이기 때문에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이 음유시인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음유시인은 미플입니다. 기본 미플 같이 생긴 음유시인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약탈품 타일이 60장이 있습니다. 타일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게임 꺼내보겠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이게 60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타일은 보시면은 총 6가지 색깔. 60장이니까 각 색깔별로 10장씩 있겠네요. 보시면은 빨간색은 왕관같이 되어 있고, 녹색은 금으로 되어 있는 술잔, 핑크색은 목걸이 같네요. 파란색은 브로치인가요? 이렇게 핀이 있는 거 보니까 다이아 같은 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팔찌인가요? 검은색은 흑요석 같은 게 이렇게 박혀져 있네요. 하얀색은 진주의 반지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6가지 타일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은 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약탈품을 금화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 팔아서 돈 벌듯이 이거는 약탈품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60장의 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 명성 타일, 소자 타일이 16장. 이런 타일이 다 타일밖에 없어요. 이제 카드는 없고 타일로만 하는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약탈품 타일에 정확히 반이네요. 사이즈가 절반 사이즈의 타일이 16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미션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6개가 있고요. 그 다음 명성 타일 대자가 8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모서리에 놓게 되는 명성 타일이 되겠습니다. 이 두 타일은 명성 타일은 앞뒤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놓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장수도 말씀드렸죠? 8장. 네. 내용물은 이게 답니다. 또 설명을 살짝 드려야겠죠? 2인용 게임이고 일단 세팅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세팅은 약탈품을 잘 셔플을 해서 랜덤하게 5×5 25장이죠. 그러니까 5×5의 맵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록슬리 성 안이 되나봐요. 이미지상으로는 노르만인들의 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터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보석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연결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연결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던가 하는 건 딱히 없습니다. 5×5로 이렇게 타일을 놓으신 다음에 이제 명성 타일이 있었죠. 명성 타일을 대자를 모서리에다가 하나씩 놓습니다. 이때 시작과 끝 타일이 따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보면은 이건 이제 일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지마리라는 게 시작이라는 게 됩니다. 시작을 왼쪽 위에 놓겠습니다. 시작을 놓고 끝 타일도 있습니다. 끝 타일은 구강폐하 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그려져 있질 않아요. 보시면 다른 거는 다 2개씩 대자는 써 있는데 끝 타일은 이렇게 하나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랜덤하게 뽑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눈치를 채셨겠지만 작은 명성 타일들이 16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3, 3, 3, 3 해서 12군데에다가 랜덤하게 놓습니다. 이게 게임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할 때마다 미션의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분도 있고 미션의 위치도 틀려지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것도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게임 준비가 시작이 된 거고요. 각각 모서리 한 군데씩을 말을 놓고 말은 이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각자의 색깔의 말을 놓고 거기서 얻은 약탈품은 뒤집어서 금화로 놓습니다. 금화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음유시인이 있습니다. 음유시인. 이 음유시인은 맨 처음에 요 밖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타일에 놓는 게 아니라 밖에다 놓고 시작은 하는데 플레이어는 두 액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훔치는 걸 하던가 말을 이용해서 음유시인으로 이 명성 타일의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진행을 하던가
두 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을 움직여서 약탈품을 얻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말을 움직이는데, 말은 장기의 말과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체스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칸 앞으로 가고 한 칸 대각선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약탈품을 가져옵니다. 금화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 약탈품 그대로 가져옵니다. 본환자의 콩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곳은 비어지니까 빈 곳은 갖고 와서 채웁니다. 이제 그걸 한 번밖에 못해요. 이거는 끝나면은 상대편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면은 녹색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빈 곳을 채우고 새롭게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약탈품이 쌓이겠죠. 쌓였을 때 같은 색 약탈품이 3장 이상이 되면은 언제든지 자기 순서 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순서에 자기 차례가 오면은 이거를 먼저 팔고 미션을 수행해도 되고, 안 팔고 수행을 하고 나중에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차례라면. 파는 방법은 2장을 버립니다. 2장을 버리고 나머지 카드는 뒤집어서 금화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3장이 있을 때는 금화 1장을 받을 수 있는데 4장 이상이 되면은 금화를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4장의 경우 2장만 버리는 거예요. 2장을 버리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행위 자체가 3장 이상의 타일에서 2장을 반납하고 나머지를 뒤집어서 금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아서 한 번에 파는 게 좋겠죠. 한 번 할 때마다 2장씩은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5장이 있으면은 2장만 버리고 3장이 금화가 되는 거죠. 색깔별로 같은 색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움직여서 약탈을 하고, 음유시인이 있습니다. 음유시인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한 칸씩 움직이는데 주사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한 칸 앞에 있는 가려고 하는 타일, 지금 있는 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타일 밖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타일에 미션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하지마리가 뭐냐, 이거 알기가 어렵게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설명서에 자세하게 무엇인지 써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약탈품이 1개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세트가 뭐냐, 한 가지 색을 세트라고 합니다. 몇 장이 있든 간에. 핑크가 2장이 있고 파란색이 2장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2개의 세트인 겁니다. 빨간색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3개의 세트가, 색깔별마다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 세트가 1개 이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2개의 세트가 되니까. 근데 빨간색 없이 한 가지 색상만 몇 장 있든 상관이 없고 갖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이 여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충족을 했기 때문에. 자기 턴에 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유시인을 움직이겠다고 하면은 요거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갑니다. 그 다음 것도 얘는 한 번에 한 번씩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미션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 차례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타일을 보는 건데, 다음 타일에 이렇게, 이거는 마차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마차 강도의 경우 이 색깔에 자기 손 안에 이걸 이미 약탈품으로서 갖고 있을 경우, 하얀색이 있을 경우 다음 칸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션이 가다 보면은 지금 당장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미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마차 강도인데 검은색은 아직 근데 모으질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어떤 미션이든 내가 금화를 1장을 내면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많으면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죠. 지금 현실 세계와 똑같은데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적절하게 섞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돈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은 조건을 충족해서 해결, 그 다음은 또 돈으로 해결, 조건으로 해결,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만 잘 맞는다면 굉장히 많은 칸을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례가 되면 그 다음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말로 훔치는 게 아니라 또 따라가야겠죠.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안 따라가고 계속 도둑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룰이고요. 게임 종료의 승패를 가리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작부터 돌게 되는데 이거를 한 바퀴 이상이 차이가 났을 경우 바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먼저 굉장히 많은 돈과 조건을 충족을 해서 한 바퀴 넘게 파란색을 뛰어넘었다라고 치면 그 즉시 빨간색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다른 한 명도 얼른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하시다 보면 비슷한 조건을 많이 충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둥비둥하게 가요, 이게. 가다 보면은. 그래봤자 뭐 한 두세 칸 정도 차이가 날까 대부분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이게 더 일반적인 끝내는 방법인데, 맨 처음에 여기다가 시작과 끝 타일 두 개를 겹쳐서 놨잖아요. 첫 한 바퀴는 그냥 이대로 돕니다, 이렇게. 두 번째 끝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끝 타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타일과 끝 타일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끝 타일은 여기 와서 시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 타일의 조건이 뭐냐? 금화가 4장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괄호로 생략 불가라고도 써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금화를 한 장 내면은 무조건 다음 조건을 무시하고 갈 수 있다고 했던 게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칸은. 때문에 만약에 돈으로 막 써서 여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돈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돈이 모자라면 도둑질을 해야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계속해서 모은 걸로 팔아서 가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고, 이 조건만 잘 맞으면은 굉장히 많은 칸을 갈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 풀 때도 있습니다. 이게. 조건 중에는 옆에 있어야 된다라던가 대각선에 있어야 된다라던가 상대편과 이런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로가 예를 들어 옆에 있어야 되는 조건일 경우엔 파란색이 조건을 클리어해서 움직였다면은 빨간색도 같은 조건을 클리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입니다. 누구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게임 설명도 이게 다네요. 뭐랄까, 수싸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은 미리 두세 칸 앞에 거를 봐서 다음 미션까지 한 번에 콤보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먹고 하다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점점 메꿔지기 때문에 매번 양상도 틀려지고 랜덤성도 굉장히 강해서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견제도 가능하고 콤보를 생각해서 빨리 상대편보다 나아갈 수 있게, 물론 상대편 패도 볼 수 있으니까 상대편 패도 봐가면서 방해도 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빨간색이 여기 있는 검은색을 원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 하나밖에 없을 때 검은색을 가지고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얘 한 번에 못 가잖아요. 한 번에 못 가니까 얼른 파란색이 여기로 갔다가 먹고, 빨간색이 가겠죠? 어쨌든 한 번에 못 가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이걸 가져가지만 그 다음에 파란색이 와서 얘를 먹으면은 같은 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간다던가, 움직였을 때 빨간색이 검은색을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놓은 카드가 검은색이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의 작전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왜냐, 얘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어떻게든 검은색을 얻을 수 있는 상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운 요소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게임 시간은 15분에서 30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즐기시고 싶으시면은 이 타일을 이렇게 살짝 늘려서, 원래 3개씩 미션 타일을 놔야 되는데 총 16개의 작은 소자 타일이기 때문에 한 칸 넓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미션을 다 쓰게 되는 거죠. 단순히 미션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하우스룰로 뭐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을 돈다던가 뭐 4번을 돌아야 된다, 아니면은 마지막에 들어갈 때 그 말을 4개가 아니라 뭐 10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던가, 그런 세세한 하우스룰은 적용하시면서 하셔도 될 법한 록슬리의 로빈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